일단 이게 차가 시내에서 어떠세요? 처음 차, 첫 느낌. 차선 안에 폭이 다 들어와요. 차선 폭 안에 들어와요. 충분히. 오. 처음에 이게 막 진입할 때 좀 신경이 쓰였는데 네. 막상 들어오니까 꽤 굉장히 괜찮아요. 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오. 좌우에 여유가 있네요. 이게 사이즈가 아까 잠깐 앞부분에 말씀드렸었는데 예전 마이바흐 57하고 62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차들이 단종이 됐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롤스로이스가 있으니까 롤스로이스 팬텀이 길이가 5.7m거든요. 팬텀보다 길이도 조금 더 길고 휠베이스도 조금 더 길고 근데 폭은 팬텀보다 좁아요. 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는 차선에 꽉 찬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실 게 그 팬텀을 운전해 보신 분들이 사실 거의 극소수일 테니까 팬텀을 몰고 도로에 딱 들어가면 진짜 도로에 거의 꽉 차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키가 크니까 지금 사이드 미러도 길잖아요, 버스처럼.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확실히 좀 여유 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팬텀은 일반 승용차처럼 사이드 미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와, 도로에 들어가면 라인을 따라가는 게 좀 힘들 정도로 자꾸만 라인을 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 차는 일단 팬텀보다 폭이 조금 좁아 가지고 네. 훨씬 더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팬텀은 뭐 성년차들이 그렇듯이 앞에가 길잖아요. 그렇죠. 앞이 긴데 이 차는 앞이 좀 짧으니까 그걸 앞차랑 거리를 간격을 가늠하는 것도 그 부분도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저도 뭐 워낙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워낙 많이 운전을 해봤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금방 적응이 되네요. 근데 수시로 계속 폭을 보긴 봐야 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죠. 폭이 어떤가 계속 보게 되네요.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겠죠. 이런데도 보통 승용차 놀듯이 이렇게 하면 차가 휘청 넘어가는 거지. 이야, 이거 재밌다. 근데 벤츠는 벤츠네. 왜요? 이게 유럽에서 온 차니까 네. 하체 안정감 자체가 확실히 유럽 스타일이에요. 보통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것으로 이렇게 유명했었던 스타크래프트 밴이라고 있거든요. 알아요? 네네, 알아요. 네, 스타크래프트 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그게 이제 컨버전 하는 회사 이름이에요. 스타크래프트가 차 이름이 아니고 보통 포드의 익스플로러 밴이나 아니면 쉐보레의 쉐비 밴 같은 차를 컨버전을 하는 회사가 스타크래프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쉐비 밴이나 포드 익스플로러 밴을 많이 쓰는데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이거보다 좀 작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차다 보니까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엔진이 또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도 진짜 안 좋고. 네, 연비도 정말 안 좋죠. 그래서 사실 그 기획사에서 운영하기에는 장거리 많이 다니고 하면 기름값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운영하기가 조금 버거운 차들인데 요즘은 이제 웬만한 기획사들이 카니발이 워낙 잘 나오니까 카니발이나 아니면 이제 수입차들 중에서는 지난번에 시승했던 시에나 이런 차들을 많이 운영들을 하시는데 근데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이면 이런 차들을 운영하시면 사실 완전 좋겠죠. 뭐 연비도 상당히 좋고 또 디젤이니까 부담도 좀 적고 운전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지진이 씨가 실제로 타시는 차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진이 씨도 타고 있다. 네네. 여기 운전하면 지금 운전석에는 그 에어 쿠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보여요 이거? 네, 보여요. 보통 의자 그 네, 버스 운전하시는 버스에서 많이 분들 보여요. 보던 네. 거잖아요. 저도 이게 장착된 차를 도로에서는 지금 처음 운전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대형 트럭 같은 거 서킷 가서. 예, 서킷이나 아니면 특별한 공간에서 체험 주행할 때는 타봤는데 일반 도로에서 이 속도 올리면서 지금 타는 거는 지금 처음인데 이게 차가 출렁하면 있잖아. 네. 이게 이렇게 같이 출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같이 반대로 움직여. 차는 튀어 올라갈 때 시트는 내려가고 상쇄시켜주는 건가요? 아니 상쇄시키는 거랑 다르고 이제 저기 타이밍이 다른 거죠.
차가 쿵 하면 얘는 올라갈 때인데 얘는 시트는 그때 이제 내려가니까 타이밍이 다른 건데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좀 특이한 느낌이 나는군요. 야, 이런 걸 드디어 도로에서 경험을 해보네요. 재밌어. 자, 일단 뭐 크기만 처음에 조금 신경이 써였는데 크기도 막상 도로로 나오니까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수시로 이제 옆에 그 차선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힘 자체가 디젤 엔진에 이게 토크가 44 하나 되다 보니까 차가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뭐 출발하는데 힘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엑셀을 많이 밟아야 동 하면서 출발한다든가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출발이 돼요. 와, 이 커튼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데 너무 네. 아름다워요. 그래요? 커튼 다 열면 더 이쁜 거 아닌가? 커튼이 살짝 이렇게 가려줘야 합니다. 아, 살짝 가려줘야 네. 또 맛이야. 이게 VIP로 가면 유로스타 그 VIP로 가면 하얀색 커튼이 또 있더라고요. 아까 시내에서 나오면서 잠깐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도 주행을 해보고 그러니까 제일 크게 다가오는 특징은 일단 시트 포지션이 워낙 높아가지고요. 시야가 엄청나게 좋아요. 와, 시야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 이게 제일 큰 특징인데 그게 결국은 운전하기 정말 편하다는 거죠. 의외로 운전하기 정말 편해요. 왠지 엄청나게 큰 레일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 해보자면 지금 레일하고요? 타보지 않았지만 레일도 앞에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버스나 아니면 트럭을 운전하셨던 분들은 뭐 대부분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야가 굉장히 높고 또 넓어가지고 굉장히 운전하기 편하고 좋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요 쪽 필러, 네네. 쪽 필러가 살짝 눈에 가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드 미러를 보는 데는 걸리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게 고개를 돌리면 여기 이쪽에 비전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쪽 창도 사이드 미러 밑에는 또 광각 미러가 달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또 다양한 화각의 뷰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잘 종합해서 주행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그 리어뷰 미러, 문미러에서 보이는 뒷창은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뒷창 가운데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뒤의 정보 파악은 좀 잘 안 돼요. 보통 웬만한 차들은 뒤가 유리가 이렇게 가로로 뻥 뚫려 있는데 지금 저 차는 가운데 필러가 하나 있다 보니까 유리가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뒤에 어떤 차가 있는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주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도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네, 전혀 크게 부담스러울 때. 그 대신 이제 저런 부분들은 있죠. 그 승용차보다는 좀 긴 공간이 확보가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은 있겠죠. 정차를 했다가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는 확실히 좀 엔진 소리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그렇겠네. 꽤 크게 올라오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속도로 가속을 하려면 엔진 회전음이 좀 크게 올라오긴 하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지금부터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어? 네, 지금. 네, 그 다음부터는 크게 이제 엔진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게 100km로 주행할 때 엔진 회전수가 딱 2000rpm이에요. 딱 2000rpm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딱 표준 내지는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2000rpm 이하로 떨어지는 차들도 꽤 요즘은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힘이 좋고 또 기어가 효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100km로 주행하는데 뭐 1700rpm, 1600rpm, 심지어 어떤 차들은 1500rpm까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차는 차가 덩치도 크고 또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한 걸 감안하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00km에서 회전수가 2000rpm이다 라는 거는 딱 무난한 정도는 된다고 보여지죠. 이게 좀 가속형 같은 경우는 뭐
100km에 2500rpm, 심지어 제가 예전에 탔던 한 스포츠 모델은 100km에 3000rpm인 경우도 있었는데 100km에 2000rpm이면 딱 무난한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주행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또 연비 연료를 절약해 가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또 올림픽대로에서 주행하면서는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바람 소리는 꽤 많이 들어옵니다. 네, 무슨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대로 다닐 때는 바람 소리도 별로 몰랐잖아요. 시내에서 다닐 때 조용하다 생각했어요. 굉장히 조용했었는데, 한 100km 정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게 되면 바람 소리는 좀 들어옵니다. 또 사실 그 영종대교를 넘어오는 이쪽 길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특히 이렇게 키가 큰 차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휘청휘청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는 안전장비에서 그 측풍에 대한 대비, 그래서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는 그런 장비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차에는 뭐 여러 가지 안전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전방 추돌 경고도 있고, 또 차선 이탈 경고, 그런 기능들이 꽤 많이 갖춰져 있어서 주행하다가도 앞차랑 가까워지면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또 깜빡이를 켜지 않고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차가 아무래도 소형차나 뭐 승용차들보다는 대체로 폭이 좀 큰 편이니까 조금만 방심하고 주행하다 보면 차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그랬을 경우에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있어서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를 주니까 수시로 이렇게 삐삐 소리가 울릴 수 있다는 거,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이게 벤츠잖아, 그죠? 디스트로닉을 처음 만들어낸 벤츠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어쨌거나 뭐 1억이 물론 이제 아래 트림은 좀 낮은 금액에서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이 차는 좀 1억이 넘어가는 모델이니까 이 정도 되면 디스트로닉 정도는 달아줘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 장착하게 되면 뭐 가격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차들로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걸 감안하면 디스트로닉 플러스와 스티어링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은 선택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자, 주행 감각은 뭐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처음 출발할 때만 엔진 회전음이 조금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무난하게 주행할 수가 있고요. 급가속을 해보면 엑셀 페달은 조금 무겁네요. 그냥 평상시 주행하는 거는 무난한데, 그 킥다운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무겁게 엑셀 페달을 밟아야 되고요. 킥다운을 하게 되면 이 차는 법적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에 제한이 걸려 있죠. 근데 계기판 상으로 지금 현재 115km 정도로 주행을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에서 100km를 설정하고 주행을 해보니까 내비게이션 속도도 100km, 101km, 99km 그 정도가 나오네요. 이 부분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시속 110km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110km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답답하지 않느냐, 어떻게든 나중에 해제를 하고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차는 어쨌거나 계기판의 속도만큼 실제로 주행하니까 크게 답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고속도로를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 가지고 110km, 120km, 130km를 달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별로 안 생겨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여행하고 주행을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지금 뭐 100km로 주행하는 게 전혀 답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00km로 주행하다가도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가속을 해보면 약 115km 정도까지도 가속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추월하는데도 사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성격이 정말 급하신 분들, 평상시에 맨날 130km, 150km로 달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법에 맞춰서 잘 주행하시는 분들에게는 110km로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이 크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평상시 주행은 웬만하면 그 규정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 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에 한 105km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니까 속도 제한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이쪽에서는 앞쪽 에어컨을 조절을 하고요. 밑에 있는 이것이 뒤쪽 에어컨 조절하는 꺼주세요. 위쪽에도 지난 레이처럼 네. 볶을 식물을 좀 갖다 놔야겠습니다. 여기요. 네. 지금 여기 위에도 나름 선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이처럼 여기 건물이 하나 더 있진 없네요. 않아 가지고 네. 턱은 있는데 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레이보다는 좀 뭔가 흘러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바이저는 엄청 크군요. 엄청 큰데 여기에는 화장거울은 없습니다. 승차감에서는 좀 단단한 감이 올라오긴 왔었지만 사실 운전석에서는 그런 느낌을 사실 뭐 거의 못 받아요. 특히나 밑에 에어 쿠션이 달려있는 시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크게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오고요. 근데 주행 안정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상당히 좋다는 게 그 안정감 좋은 세단만큼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가 큰 걸, 키가 굉장히 큰 걸 감안했을 때 전혀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컵홀더가 마땅히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테이블에 컵홀더가 하나 있긴 있죠. 없어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구멍, 그게 구멍만. 선인 것 같아요. 전선 뭐 이런 거. 아니, 그것도 종이컵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은 두꺼워야겠네요. 요렇게 된 종이컵들. 그런 것들은 설 수 있는데, 뭐 쑥 들어가 버리는 거는 세울 수가 없구나. 자, 그러면 뭐 이 차에 해당되진 않지만, 좀 약간 크게 차선 변경을 해보면, 야, 이거 재밌다. 출렁출렁. 제대로네요. 제대로 출렁출렁이네요. 네. 진짜.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주행을 아이고. 해보면 이 정도는 이게 롤이 커서 그렇지 호둥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속도 자체가 100km 정도밖에 안 되긴 하니까, 근데 나름 좀 급하게 급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그죠? 이 정도로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출렁출렁하니까 배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들 이게 정도로. 빨리빨리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네. 재밌네요. 그냥 재밌는 수준이죠. 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재밌어. 물리적인 이런 한계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네.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속도 제한 장치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 원래 벤츠 차에는 이쪽에 있는 레버 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을 하는데, 이게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 또 속도 제한 장치도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 제한 장치는 말 그대로 만약에 내가 90km로의 제한을 설정을 해 놓으면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지가 알아서 그 다음에 90km까지만 가고 그 다음부터 더 가속이 안 되는데, 이 차도 110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속을 하잖아요. 가속을 하면 어느 순간 지가 110의 속도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가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더 이상 그 가속될 일이 없는 거지. 나름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엑셀을 계속 밟고 있어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하죠. 의외로 주행은 상당히 편합니다. 처음에 덩치 큰 게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바로 적응을 하고, 롤스로이스보다는 확실히 쉽게 적응이 돼요. 롤스로이스도 한 시간 타고 나면 금방 적응이 되긴 하는데, 이 차는 일단 시야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롤스로이스보다 그 점에서는 확실히 더 좋네요. 근데 이 공간이 네. 그러니까 VIP이시긴 한데 이 정도까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세단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승차감 면에서는 네, 면에서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리무진 모델들, 네. 그렇죠? 리무진 모델들이 승차감 면에서는 월등히 더 낫겠죠. 근데 이제 이 앞에 머리 위 공간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시원한 느낌들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세단 없이 이 차만 사면 네네. 그러면 사실 불편하죠. 이거 맨날 시내에서 타고 다니려면 주차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세단을 타지만 이런 차를 세컨드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가족들이랑 여행, 장거리 여행 가기도 좋고, 골프 치러, 친구분들은 골프 치러 갈 때도 좋고, 그런 점들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이거 의전이나 접대용으로도 괜찮잖아. 골프 치러 갈 때, 네. 그죠? 그 VIP 분들 모시고 골프 치러 가야 될 때 이 차 하나 가지고 가면 그분들 편안하게 모실 수도 있고, 위에 짐들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괜찮죠. 그리고 확실히 장거리 갈 때도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이 피로도가 좀 덜하니까 그렇죠. 네. 공간이 주는 매력들이 많긴 하네요, 진짜. 네, 맞아요.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단 안 사고 이 차만 사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죠. 평상시에 타고 다니기 부담스럽긴 한데, 세단 가지고 계시고, 또 특히나 이제 뭐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이나 이런데 주차할 공간도 넉넉하고, 그런 분들은 진짜 세컨드카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네. 이 차는 분명히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대한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차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죠. 특히나 이 차는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 연간 자동차 세금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런 점들에서 상당히 유리하겠죠. 물론 이제 보험금 이야기 하시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차를 보관하고 좀 관리할 수 있는 분들만이 이 차를 진짜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차고도 없는데 이 차 살 수도 없잖아. 그리고 좀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은 오디오는 본인 취향에 맞게 튜닝을 하시는 걸로.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지금 대박이다. 90km로 주행하는데 아까보다 바람 소리가 훨씬 줄었죠. 네. 차이가 꽤 많이 나네. 바깥에도 바람이 조금 그래도 덜. 솔라티다. 솔라티가 지나간다. 솔라티 보기 어려운데. 아, 저 차가 이제 스프린터는 네, 저 차가 이제 이 차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근데 사실 뭐 이 차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래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런 차들은 하나씩 다 있거든요. 닛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와, 괜히 근데도- 반갑네요. 근데 이거 지금 그 에어 쿠션 시트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한번 요철 지날 때마다 차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창문이 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창문이 정말 커요. 지금 이 차는 유로스타급으로 상당히 좀 고급 버전이다 보니까 뒤는 정말 화려하고 또 고급스러운 가죽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은 일단 스티어링 휠도 가죽이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도 가운데가 옆에는 인조 가죽이고 가운데는 직물로 되어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것도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을 해야 되고요. 슬라이드도 수동이고, 그리고 앞에 플라스틱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기본적인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수납 공간이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여기 짐 같은 거 놓기, 간단한 거 놓기 괜찮습니다. 수납 공간이 좀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군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계기판은 약간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되어 있는데 시야는 적당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틸팅 텔레스코픽이 다 되는데, 텔레스코픽 길이가 상당히 길게 나와서 이 상태에서도 운전하기 괜찮습니다. 승용차의 감각으로 그대로 운전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수동 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레버가 그 스텝 게이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레버를 이쪽으로 밀면 6단, 5단, 4단, 3단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이구. 근데 뭐 회전수 보정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고, 3단에서 회전수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동 모드를 쓸 일은 그렇죠. 내리막길에서 그 산길 주행할 때 내리막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용도가 아니면 사실 뭐 다이나믹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수동 모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전수 보정 기능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용도가 엔진 브레이크용 아니면 저단으로 특별히 고정해야 하는
큰 힘을 써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수동 모드는 뭐 거의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저는 운전이 편했던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자,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그 중에서 YG 오토가 컨버전한 유로스타를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좀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저런 차를 타보면 어떨까.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밴은 한번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요? 의외로 그거 진짜 되게 의외로 별로였거든요. 아, 진짜요? 예, 운전하는 거 막 회전수도 그렇고 이게 가솔린 엔진인데도 좀 뭐 그렇고 출렁출렁거리고 덩치는 크고 타이어는 작고 좀 하여튼 의외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연예인들 타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차는 그냥 디젤 엔진에 그냥 뭐 미니밴을 사이즈만 키워 놓은 정도의 운전 감각, 그런 정도여서 저로서는 상당히 무난하고 편한 주행이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운전은 못 해봤지만 송은 기자는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저는 YG 오토가 네. 정말 컨버전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네. 안 했더라면 네. 굉장히 투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투박한 대로 타시는 유럽에서는 그죠? 그 가격대에 또 그만큼 좀 즐길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 차를 많이 인기가. 타면 네. 학교라든가 우리나라 그 뭐 학원 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중형 관광 버스 뭐 그런 용도로 의전용으로도 많이들 타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들 타는데 네, 컨버전을 그래서 하게 되면 벤츠라는 그게 네. 생각이 네, 있으니까 네. 저는 계속 이제 벤츠의 완전 고급스러운 벤츠는 고급차. 네, 그러니까. 고급차 그런 경험만 하다가 네. 완전 다목적 차량 이렇게 맞아요. 실용성을 위한 차를 만나니까 음. 굉장히 낯선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만약에 네. 지금 이렇게 컨버전 돼 있는 거 아닌 네. 그냥 아주 기본형 미니버스를 네, 네. 유럽 가서 타면 우와, 벤츠에서 이런 게 다 있어, 뭐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YG 오토가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럭셔리한 분위기를 또 즐길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뭔가 다목적 차량이 만든 벤츠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네. 타면서. 맞습니다. 일단 뭐 YG 오토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럭셔리하게 잘 네. 갖춰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런 차들의 특징이 그 오너가 원하면 뭐 튜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격벽을 세울 수도 있고 뒷좌석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그 게임기나 아니면 영상 장치나 또는 뭐 음향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오너의 취향에 맞게끔 튜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질문했을 때 나온 게 이 차에는 배터리도 전원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인 차량 배터리 외에 배터리가 하나 더 장착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동 도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전동 장치들을 쓰는데 배터리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책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이제 뭐 더 전원을 많이 필요하는 튜닝을 하게 되면 그게 맞춰서 또 배터리도 장착을 하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들이 또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딱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신 그런 분들, VIP 의전용으로 그렇게 쓰기에는 정말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총평이 뭔데요? 그래서 총평이 그러니까 벤츠가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벤츠가 만든 다목적 차량이라기보다 네. 뭔가 다목적 차량이 만든 벤츠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저도 새로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내가 벤츠의 또 그런 범위를 너무 제한시켰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요. 벤츠도 네.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트럭도 있잖아요, 진짜.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유니목 같은 차들도 있거든요. 유니목 알아요? 아니요? 유니목이라고 있는데 다목적 특수 트럭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유니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유니목이 그런 차가 있는데, 네. 그 차는 진짜 세계 최강의 오프로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진짜.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장비들을 장착해가지고 뭐 건설용이나 산업용이나 도로 정비용이나 뭐
뭐 산림관리용이나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있는 차가 있거든요. 뭐 벤츠는 그런 차들도 만드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스프린터는 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동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또 소수의 VIP들을 모시는 용도로도 잘 꾸며서 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단점을 좀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주시죠. 단점이요? 네. 그러니까 이 차가 그래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그 승차감을 만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게 VIP 차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좀 아쉬운 승차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하고 승차감이 좀 많이 부드러우면 좋겠다. 네. 근데 이게 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우리도 인정, 네. 그죠? 예, 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 단단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게 굉장히 럭셔리한 리무진이라고 네, 기대했을 그렇죠. 때 기대하는 그 승차감은 아니어서 그리고 벤츠니까 맞아요. 조금- 벤츠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근데 이거 맨날 타고 다니면 저는 충분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편한데 많이 불편하진 않는데 그래도 괜히 좀 아쉬움을 나타나자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매직 바디 컨트롤을 달아주세요. 오케이. 그렇지. 어차피 이 차도 후륜구동이니까 네. 매직 바디 컨트롤 달아주시면 네, 그러면 최고죠. 승차감까지 퍼펙트하게. 그렇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유지 기능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2억짜리 차를 만들면 차라리 아예. 그렇지. 차라리 아예 그죠? 2억짜리 차를 만들어도 되겠지. 그래도 타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컵홀더가 없습니다. 컵홀더가 없다. 네. 물론 VIP로 유로스타 VIP로 올라가면 있지만 그래도 네. 이쪽에도 타시는 분들도 여긴 하나가 필요하니까 있네. 아니야. 하나 달까봐요. 그냥. 뭐 달거나 아니면 스툴 같은 거 뭐 가구처럼 생긴 거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런 거를 선물로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지. 네. 선물로 주시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선물하시거나 그렇게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우선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승차감이 조금 근데 그거는 이거는 굳이 어떤 변론을 하자는 뜻에서가 아니라 태생적인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인정을 할 만하고 그리고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의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 장점들을 보면 좀 장점에 충분히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플라스틱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들은 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좌석에서 뒤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네.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굉장히 좀 투박해 보여요. 네. 창문을 한번 열어볼까? 와! 다 내려가! 끝까지 내려갔어요? 이만큼 내려, 이만큼. 우와. 오. 야, 이거 재밌네. 이 창문을 다 내려가게 하려고 요 유리를 나눈 거거든요. 네.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게 조금 저 사이드 미러를 보려고 하면 약간 가리는 느낌만 있어요. 실제로 가리지는 않는데, 그리고 가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좀 약간 가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창문을 내려보니까, 이거 상당히 좋네. 지금 창문도 뒷좌석 그 3열 쪽에 있는 그 창문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보다도. 맞아요. 그래서 뒤쪽에 앉아도 시야가 그렇게 갑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뭐 단점 없을까? 오디오도 뭐 거의 안 들을 것 같은 오디오. 그렇죠? 아닌가? 그쵸. 거의 안 듣겠죠. 네, 거의 뭐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오디오가 장착돼 있었죠. 야, 편하고 좋다. 다 이렇게 발 아래 보이잖아. 높은 빌딩에 있는 느낌인가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YZ 오토의 유로스타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혼자 너무 편한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모두 제가
제가 느끼는 걸 같이 느껴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네, 저는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델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 모터리언입니다. 이 차에는 오토 스타트 스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차가 정차하면 자동으로 시동을 꺼주는데 상황에 따라서 안 꺼질 때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시동을 잘 꺼줍니다.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뭐 들리시겠지만 소음 진동은 거의 없어요. 핸들에는 소음이 조금 올라오고 시트는 없고 변속기에도 없고 핸들에는 진동이 조금 있고 소음도 사실 엔진 소음도 거의 없고 이제 출발해서 엑셀을 밟으면 그때 조금 올라옵니다. 자, 지금 저희 아파트에 왔는데 제한 높이가 2.3m인데 이게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 차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2.3m 되세요? 2.4 저게 정확하게 2.3이에요? 보통 네, 2.3m. 보통 2.3이라고 해도 2.3 조금 넘는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전문적은 제가 2.4m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가 2.3m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게 2.4가 되는지는 잘 그럼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한번 대 볼게요. 저 지금 제한 높이가 2.3m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짠. 쪽에 근데 저 안테나가 좀 닿으실 것 같은데 좀 괜찮으세요? 네, 안테나는 괜찮아요. 네. 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테나는 닿아가지고 텅 소리가 났었거든요. 텅 소리가 났는데 지금 제한 높이가 토닥. 아이고야, 깜짝 놀라네. 2.3m 제한 높이인데 지금 아파트에 잘 들어왔고요. 어우,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이게. 하하. 아이고, 안테나는 계속 닿아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이걸 주차를 하면 많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운전면허 시험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라인에다가 넣으려면 어떻게 벗어나나. 벗어나네요. 파워 핸들이긴 한데 핸들은 많이 무겁습니다. 주차 라인은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주차 라인의 폭은 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야. 자, 됐고요. 지금 사이드 미러로 보면 거의 뒤에 있는 차랑 닿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후방 카메라로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서면 설 수는 없어요. 설 수는 없는데 허리를 약간 굽혀 가지고 이 정도, 예, 이 정도. 송은 기자가 여기 서면 설 수 있으려나? 하여튼 깊은 곳에는 하여튼 설 수는 없어요. 제 키는 180인데 깊은 곳에 설 수는 없는데 170까지는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내려서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운전석 타고 내리는 것도 좀 높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타면 크게 어렵지 않고 완전 그 대형 트럭 타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게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짠, 요만큼 나오는군요. 앞에 보통 성룡차들은 주차 라인을 튀어나오지 않는데 이 차는 대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튀어나오는군요. 하하하. 네, 이만큼이 더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타보면 으쌰, 짠.